경매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차근차근 그리고 때로는 빠르게 밟아 나가야 합니다. 물건 검색에서부터 현장 조사까지 마치고 나서는 매각 기일에 맞춰 기일 입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이 입찰표를 잘못 쓰는 일이 없게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일까요? 경매를 하러 법원에 가면 아직도 입찰표 작성에 실수를 범해서 경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헛수고를 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0을 하나 더 써서 몇백에서 몇천만 원을 날리는 사례들은 직간접적으로 여전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찰표의 입찰 금액을 잘못 써서 보증금이 몰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입찰표는 반드시 편한 마음으로 써야 합니다. 늘 서두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조급함은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잔금을 치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경매는 재매각이 진행됩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매년 1만 건 이상이 낙찰 이후 다시 경매에 붙여지는 재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매가 돈이 된다는 말만 듣고 아무런 사전 지식과 준비 없이 덤벼든 초보자들이 주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물건을 끝까지 확인하지도 않고 경매가 취소, 취하, 그리고 변경된 물건의 입찰표를 제출하는 사람들. 사건 번호만 쓰고 물건 번호를 작성하지 않아 단독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무효 처리를 받은 사람들. 입찰표에 잘못 적은 부분을 볼펜으로 지우고 수정해서 제출했다가 2등에게 낙찰의 순간을 넘겨준 사람들. 이런 실수는 특히 경매 법정의 분위기에 휩쓸려 평정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취하, 변경된 물건의 입찰표를 제출했거나 수정된 입찰표를 넣은 사람은 무효 처리가 되어서 다행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0을 하나 더 써서 제출한 사람은 유효 처리가 되어 잔금의 10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잔금의 10배는 너무 큰 금액이고 큰 손해이기 때문에 모두 미납으로 이뤄지고 입찰 보증금은 법원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실제 경매 법원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경매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누구나 처음이 있듯이 저도 처음 입찰표를 적어낼 때는 떨리는 손으로 한 칸 한 칸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적은 입찰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보증금액은 제대로 찾았는지, 사건 번호는 맞게 적었는지 재차 확인 후 입찰 봉투에 담아서 다시 앞면에 사건 번호와 이름을 적고 위쪽 개봉 부분에도 또 적어야 하고 도장도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큰 돈을 들고 평온한 마음으로 입찰표를 작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조용한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전날 경매 입찰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에 가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미리 인쇄를 해서 깔끔하게 작성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전에 평정심을 가지고 작성한 입찰표는 괜히 법원에 가서 고치거나 가급적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하루 전에 이성적으로 결정한 입찰가가 훨씬 나을 것이고 수정 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편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해도 쫓기듯 하는 사람과 편한 마음으로 힘차게 진행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가능하면 입찰표를 미리 다운받아서 하루 전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경매 투자의 시작입니다. 기일 입찰표 서식은 경매하는 직딩 압박 카페 자료실 게시판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공적인 경매 투자 하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